뷰 풍입니다. 오늘 5월 15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6시 33분. 어제 오늘 좀 이렇게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잠을 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침 준비를 좀 약간 서두르지 않은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늦어지네요. 기온도 지금 좀 내려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살짝 좀 쌀쌀한 날씨네요. 지금 아침에는요. 미세먼지 수준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말에 여러분들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좀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드라마,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좀 재미난 거를 우연히 이렇게 좀 보게 됐네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회사 다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떤 회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을 좀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조조소 같은 경우 매번 이제 기다리면서 봤던 그런 드라마고요. 당연히 그 전에 이제 미생 언제였습니까? 대략 한 2013년 14년 그때쯤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와, 미생이 방영된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진짜 이게 맞는 일입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어떤 직장 드라마의 역사도 점점 깊어진다는 거를 한 번쯤 다시 반추를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직장 드라마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그었던 것, 하나의 획을 긋게 된 드라마가 바로 미생이었는데요. 저는 미생 그 드라마가 실제 TV에서 방영되기 전에도 미생이라는 그 웹툰이었죠. 첫 시작은 웹툰이었습니다. 그 윤태호 작가의 원작 미생, 거기 장그래가 나오고요, 이과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대리 나오고, 이미 웹툰으로 그 원작을 섭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고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먼저 미리부터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미생을 딱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약간의 스토리, 그 미래의 스토리는 알고는 있었죠. 대략적으로요. 특히 제일 좀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그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먼저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장그래, 주인공 장그래와 그리고 다른 동기들 인턴 생활을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정규직을 선발을 하게 되는 그 프리젠테이션 면접, 그런 장면이 막 펼쳐지는데 이미 저는 결과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올지 그런 걸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배우들이 새롭게, 특히 임시완 배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배우들 누구입니까? 안녕이 역할의 강소라 배우, 장백기 역할의 강하늘 배우,
그리고 또 누굽니까? 한성률 역할에 변요한 배우, 이런 배우들이 나왔고, 이 사람을 빠뜨릴 수는 또 없죠. 이과장 역할에 이성민 배우, 이런 배우들이 좀 엄청난 연기들을 했었죠. 정말로 이 사람들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 아닌가 싶을 정도로 리얼하게 정말로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 그래서 이 드라마가 진짜 엄청난 호평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작품이 기존에 원작이 있는 작품들, 예를 들어서 그게 소설일 수도 있고 뭐 만화일 수도 있고요. 그런 원작이 따로 있는 그런 작품들이 영화나 드라마화 됐을 때 일단 사람들은 비교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드라마로 제작됐을 때는 그 원작이 사람들한테 널리 읽혔고 그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뭔가 드라마로서 제작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작하고 비교를 해보는 일은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랬을 때 원작과도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 좀 그런 말이 나왔던 드라마 미생이었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오히려 웹툰보다도 그 호소력이 더 강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구성, 그런 연출, 그 다음에 배우들의 연기,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드라마 미생을 지금까지 레전드 드라마의 자리로 이렇게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러서 중소기업을 다룬 드라마, 그것도 약간의 유튜브 컨텐츠적인 약간 B급 정서의, 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그 정서가 뭐 어떻다, A급 정서다, B급 정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B급 정서, 바로 조조소. 여행 유튜버 빠니 보틀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이었죠. 물론 시즌 1, 2, 3까지 연출을 하고 시즌 4와 시즌 5는 다른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조스에서 이제 손을 떼게 되는 거죠. 시즌 1, 2, 3에는 진짜 뭐 시즌 4, 5도 마찬가지지만 B급 정서란 무엇인가, 그게 그대로 진짜 잘 녹아있죠.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정말로 솔직하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체면 거칠에 이런 거 다 드러내고요. 사람들의 생활상,
중소기업 다니는 그 직원들의 어려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일련의 다툼들, 그런 것들을 진짜로 이거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루었죠.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각 에피소드들도 짤막짤막하고요. 그러니까 제작된 의도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하나의 장대한 그런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미션을 이루듯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요.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그때그때 에피소드 중심, 일종의 게임으로 따지면 미션이 아니고 퀘스트 같은 느낌. 그 퀘스트들을, 조그만한 퀘스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나가는 과정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주인공 조충범 주임이 있고요. 주변에 참 여러 빌런들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현실에도 있을 법한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최소한 실제로 그런 일이 없더라도 현실에서 생각은 충분히 해봄직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와,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과연 회사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해왔길래 이렇게 이 상황들을 잘 살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조조소라는 드라마가 그 전편이 다 왓챠 안에, 왓챠에서 주로 특히 시즌 4, 5 넘어갈 때는 거기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방영을 했고, 지금도 드라마를 보려면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보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그런 관람평, 시청평을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눈에 띄는 평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생이 판타지라면 조조소는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 일면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딱 봤을 때 미생은 뭔가 메이저 같은 느낌, 조조소는 마이너 같은 느낌. 보통 보면 사람들은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루는 어떤 주제라든지 다루는 정서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서를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정서를 나누어 볼 것 치면 오늘도 또 늦게 일어나서 막 혀가 좀 꼬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서를, A급 정서와 B급 정서를 나누어 보면, 굳이 한번 나누어 보자는 거죠. 미생은 A급 정서, 조조소는 B급 정서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미디어의 변화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미디어의 전환. 그러니까 미생은 레가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갖추어야 될 드라마의 요건들, 드라마의 자격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다루면서 그 안에서 어떤 드라마가 가지는 그런 의미성들을 심도 있게 다룬 그런 드라마라면, 저쪽에서는 오히려 기존 레가시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오히려 다루면은 이거는 욕먹을 것 같은, 거꾸로 기존 미디어에서 다루었다가는 이건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법한, 특히 그 배우들의 이제 대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일어나는 각종 상황들, 정말로 이제 B급 이야기들, B급 정서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의미성으로 다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담고 있는, 매체가 담고 있는 그때 어떤 상황들, 이미지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이 드라마, 그러니까 그 매체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정서들을 제대로 이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조소도 그렇게 성공한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을 받겠죠. 거기에 평가를 미생이 판타지라면 저쪽서는 다큐멘터리다. 일면 그런 면에서는 좀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너무 그게 단순화시켰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회사 생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 느낌은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완전 그 5명이 그렇게 일하는 뭐 6명, 7명 일하는 그런 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쪽서의 그 회사 환경, 그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뭐 모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그때 그 상황들은 사실 실제로 모르는 건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 조직인데요, 개인이 어떤 조직에 몸을 담는 형태잖아요. 그 조직 안에는 크게는 부서들이 있고요, 그 부서 안에도 잘게 팀으로 이제 나뉘고요, 팀 안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개인적인 그 가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회사 생활을 했다면 미생이든 조조소든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죠. 반대로도 말할 수 있다. 반대로도 미생이 다큐멘터리라면 저쪽소가 판타지라. 왜 그렇게 보는지 아세요? 실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제 기억에 의하면요, 물론 제 기억이 정확해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는 미생에서 보여지는 모습들하고 오히려 비슷했어요. 조조소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솔직합니다. 네. 솔직해요. 말하자면 거꾸로 순수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뒤에서 말이죠, 네. 앞에서는 웃으면서 네.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는, 칼을 달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미생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된 것 같고요. 조조스에서는 거꾸로 드라마 표현 스타일이 이제 좀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람들이 하나하나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은연중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정필돈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전략 구상을 하죠. 이 사람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회사를 키우고 싶다.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직원들을 굴려서 플러스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이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너한테는 뭘 안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에서, 회사 생활 하나하나마다, 장면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이제 크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내비쳐지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캐릭터의 어떤 복합적인 면은 없어요. 단순하죠. 그게 조조소의 어떤 매력이라고도 거꾸로 볼 수 있는데요. 명확합니다. 정필동 사장은 그냥 쥐어 짜가지고요, 비용을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서 뭔가 거기서 요행을 바라는 그런 캐릭터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민아 대리 같은 경우에도 맨날 이제 뜰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의 자신의 능력을 회사에 발휘하려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기의 몸을 여기에, 이 회사 담아둘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시니컬하고 항상 불만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실제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전에는 말이죠, 알 수 없을 수준으로 진짜로 자기 등 뒤에, 배 안에 비수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회사거든요. 거꾸로 다큐멘터리는 말이죠, 그런 현실들이 반영되는 게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죠. 거꾸로 조조스에서는 한편으로는 순수하다 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읽히고요, 쉽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조조스는 이겁니다. 딱 한 발자국인데요, 우리가 이걸 조조스를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고, 와, 이게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자신이 조조스처럼 실제 생활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발설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조조스 그 드라마 내용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장면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리얼리즘이다, 리얼하다 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거꾸로 미생은 실제 회사 생활하고 거의 비슷해서, 물론 미생은 그겁니다. 드라마가 될 만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에 대해서 이건 판타지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런 관점일 거예요. 이 장그레라는 캐릭터, 이 주인공 말이죠. 그리고 이과장이라는 캐릭터, 뭔가 정의로운 캐릭터,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좋은 평가도 받지를 못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이제 걸어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뭐 많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장그래 같은 경우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죠. 원래는 바둑 프로 기사를 목표로 이렇게 그 길을 계속 닦아오다가 그 길을 포기하게 되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전략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입사원이, 이런 비정규직 직원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아마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드라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그런 거죠. 드라마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기에 저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요. 있고요. 그래서 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극적인 요소들이 많죠.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거는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설정이죠. 그런 이야기를 담아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장치고요. 그게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현실 세계를 다루는 그런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극적인 베이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생이 거꾸로 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미생은 드라마여서 그런 극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생에서 나오는 인물들, 그 다음에 조조스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마도 실제 회사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방송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또 이렇게 즐겁게 잘 보내고 내일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